네, 반갑습니다. 브라차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미국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때쯤에 제가 문화센터 강좌를 나갔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물어보신 분을 위해서 찍었던 영상하고 거의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이 투자법을 사용하게 되시면 시장 상세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투자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보지 않으실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거의 근접해 가면서 증시에 대규모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는 뉴스를 볼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고민들이 뭐냐면 내 돈을 한꺼번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매달 조금씩, 아니면 매주 조금씩 넣을 것인가, 이게 고민이시잖아요. 막상 한 번에 내 돈을 다 넣자니 코스피 5,000 찍고 내려올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는 거고, 일부만 넣자니 내 돈 빼고 싹 다 주가 지수가 오를까봐 그게 또 불안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진처럼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실 때가 온 거죠. 근데 제가 해결해 드리는 건 뭐냐면,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치식 투자가 타이밍을 잘 맞추면 최고의 수익률을 볼 수 있는 투자 방법은 맞아요. 그러려면 주가 지수가 바닥일 때 우리가 투자금을 넣어야 되는데, 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 대부분 심리가 어때요? 대부분 투자를 안 하시죠. 그걸 빼다가 정기예금 하시고 뭐 국채에다 투자하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럴 때 못 넣으시고 요즘같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을 때쯤에 그때서야 이제 내 돈을 몰빵하게 되시면 나중에 결과는 불 보듯이 뻔하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투자 경험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 고민을 했었죠. 거치식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적립식 투자를 할 것이냐, 어떤 게 과연 나을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도 많이 찾아봤고, 뭐 유튜브 영상도 많이 찾아봤고, 논문도 읽어봤어요. 근데 정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밭에서 고추 모종을 심는 걸 보고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머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고추 모종을 사다 심으시면 모종값도 드시고 더 비싸지 않으세요? 그냥 씨를 뿌리는 건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씨를 뿌리게 되면 고추가 자랄지 안 자랄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싹이 나서 거기다가 영양분을 주고 물을 계속 줘야지 이제 고추가 자랄 수 있는, 이 고추나무라고 하나요? 이제 이게 성장을 하는 건데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들이더라도 모종을 사다가 심어 놓으면 가을 때쯤에 안정적으로 고추를 따다가 김치도 담가 먹고 뭐 고추장도 담가 먹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모종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듣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투자를 할 때도 굳이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거치식 투자냐 아니면 적립식 투자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고민하는 게 투자금을 다 넣자니 떨어질까봐 불안한 거고, 나눠서 넣자니 나만 빼놓고 주가가 올라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투자금은 거치식으로 넣고 나머지는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다 보면 주가가 올라갈 때 먼저 투입을 했던 거치식 투자금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보겠죠. 거기에다 꾸준하게 투자금이 들어가면 계속 수익을 볼 것이고, 반대로 거치식 투자금을 넣는데 주가가 계속 빠진다. 그럼 매달 내가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이 회복이 되면 이제 수익을 보게 되는 투자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튼튼한 모종을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는 것처럼 우리 투자 방법도 두 가지 투자를 겸비를 한다고 하면 어떤 시장의 풍파에도 끝까지 견뎌냈다가 나중에 수익을 맛보지 않을까. 고추를 따서 고추장도 담가 먹고 김치도 담가 먹는 우리 어머님처럼 주식 계좌에서 수익금을 인출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아주 훌륭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종 투자법은 이렇게 거치식 투자의 수익성과 적립 투자의 기간의 안정성,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저도 이제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농협 직원이니까 이제 농사와 관련된 투자 방법으로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투자 방법의 이름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어머님께서 모종을 심으시면서 보여주신 그 농사 방법을 따서 이렇게 모종 투자법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이 모종 투자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렇게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이 점점점 지나다 보면 항상 주가는 우상향하게 돼 있으니까, 단 전제 조건은 우리가 투자하는 게 지수 아니면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양호한 주식회사에다가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동작분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게 모종투자법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모종투자법을 어떻게 할까? 그래도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정해드리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린 게 낫겠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 적립액의 10배 정도를 제가 초기 투자금으로 투자를 해놓습니다. 즉 모종 심기 행위죠. 제가 매달 뭐 10만 원씩 넣는다 그러면은 일단 100만 원치를 해당 주식을 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매달 일정 주기에 맞춰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죠. 뭐 월로 하셔도 되고 주로 하셔도 됩니다. 거치식 금액을 투자 주기에 맞춰서 초기 투자금을 뭐 이렇게 조정하실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해당 주기에 적립할 금액의 10배 정도가 적정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 투자 금액이 너무 크게 되면 적립식 투자에 따른 이제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가 너무 떨어져요. 나중 가면은 제 모종 투자 방법은 한 1년 이내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주기에 적립금액의 10배 정도의 초기 투자 금액을 투입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물주기 행위죠. 자동이체로 매월 적립을 아니면 매주 적립을 하는 건데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지만 이 적립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감정이 섞이면 안 됩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우리의 감정이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자동이체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시기가 지나게 되면 이렇게 시간의 힘과 복리 효과를 통해서 아주 좋은 수익을 걷어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종 투자 방법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는 초기 투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초기 투자 금액이 월 적립 금액 아니면 주 적립 금액이 10배가 들어가긴 했지만 제가 앞으로 꾸준하게 적립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어서 나중에 주가가 이렇게 반등했을 때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여건이 되신다고 하면 꼭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투자를 했던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익절한 것들인데요. 저는 대부분 미국 지수에 그리고 또 레버리지 ETF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목에는 그렇게 크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2025년도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우량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믿고 투자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중간중간에 익절을 했지만 제가 25년도 12월 30일 날 최종 익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뒀으면 더 올랐겠죠. 하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목표치에 달했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했고 이 삼성전자를 인해서 1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게 됐습니다. 투자 금액은 그렇게 크지도 않았죠. 여기 보시면 매도 금액이 700만 원 정도인데 이 700만 원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서 합계가 나서 그렇지 투자 금액이 한 200에서 300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코 마케팅. 제가 입고 있는 추리링이 거의 다 안다르 거예요. 이 안다르를 운영하는 회사가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인데 참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가를 봤더니 정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모종투자법을 실현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수익을 본 게 한 91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제가 돈을 어떻게 투입하는지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타이밍, 시장 타이밍은 언제쯤 보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들의 주가가 싸다 비싸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걸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PBR, PER, PSR 이런 것들 들먹이면서 주가가 싸네 비싸네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같은 개인들은 그런 전문적인 수치를 외우기도 힘들고 굳이 볼 필요도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냥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회사의 보조지표를 여기 주봉이나 월봉으로 봐서 침체 구간에 빠졌을 때 모종투자법을 시작을 하시는 게 어떠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 보시면 이때가 2024년도 중반 지나서일 거예요. 이때가 주가가 쭈쭈쭈쭈 미끄러지죠. 삼성전자가. 이때 무슨 얘기 나왔냐면 반도체가 안 팔리네 재고로 쌓였네 삼성전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였거든요. 이때 제가 주로 보는 보조지표인 RSI와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를 보죠. 여기 보시면 다 요거 RSI는 30 아래로 떨어졌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30 아래로 떨어졌죠. 주봉입니다. 주봉, 일봉 아니고요. 자, 그럼 요런 타이밍에 요런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초기 투자 금액을 내 적립 금액의 10배를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매월, 매주로 적립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쯤에 팔기 시작한 거예요. 요때쯤에 한번 팔았고 25년도 9월달에 팔았고 25년도 12월달에 이렇게 판 거죠. 요렇게 모아서 여기서 판 겁니다.
간단하죠. 투자 기간은 한 1년이 조금 안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도 이 회사가 코로나 이후로 굉장한 주가 상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쭈르륵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때 저는 투자를 요때쯤에 봤는데 에코마케팅이 안다르 회사라는 거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가장 높을 때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 침체 구간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RSI가 30 이하였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30 아래였고, 그래서 이때쯤에 제 투자금 월 적립금액의 10배 정도를 거치식 투자를 한 다음에 매주 적립을 했더니 이렇게 한번 쏴주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이 저항선을 맞고 떨어질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쯤에서 한번 먼저 팔았었고, 그 다음에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요 때쯤에 또 이제 거치식 투자금 넣은 다음에 계속 사다 보니까 최근에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사모펀드에다가 이제 이 회사를 다 팔았는데 자진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해서 주주들의 주식을 16,000원에 사준다는 거예요. 제 주가는 10,000원 조금 넘을 때였거든요, 평단가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웬 땡큐인가 하고 16,000원 근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5,920원에 전량 매도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주봉이나 월봉으로 타이밍을 보면서 모종 투자 방법을 이렇게 실현을 하다 보면 길지 않은 기간에 아주 쏠쏠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투자 방법도 여러분들이 바람직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유용하게 좀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이제 모종투자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냐면, 이거 따라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재무제표를 보시라고, 그리고 보조지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세요. 이거 따라하시면 투자 책임은 여러분들이십니다. 보면은 한국 단자라는 종목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LG CNS 같은 경우는 매달 10만 원씩 한번 사볼까 하고 자동이체만 먼저 건 상태에서 초기 투자금 넣는 걸 깜빡했는데 뭐 수익률이 지금 10%가 넘어갔네요. 아깝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뭐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보게 되면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적립식으로 넣다 보면 한 14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쯤에 매도를 하려고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투자를 시작한 코덱스 건설이라는 ETF예요. 건설주가 한참 바닥을 쳤다가 다시 크게 상승했다가 지금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건설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한국 기업 평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여신 쪽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 회사가 배당률도 되게 좋고 외국인 지분도 되게 높은 회사거든요. 꾸준하게 배당을 주면서 기업도 아주 수익을 꾸준하게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투자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해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투자가 한국 주식에만 적용되진 않아요. 미국 ETF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보면 이게 쏙3라고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시는 ETF 아시죠? 반도체 3배 ETF인데 요것도 한번 투자를 해보려고 기다렸어요. 주가가 계속 바닥을 떨어질 때까지. 지금 수익률은 한 179%, 평가손익은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월봉을 보고서 침체 구간에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투자를 시작할 때가 주봉으로 보면 요때쯤 타이밍이었습니다. 요때쯤 타이밍에 제가 초기 투자금 넣고 그 다음에 매주 얼마씩 넣는 걸로 제가 이제 투자를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자동이체를 해지를 해가지고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아마 자동 적립이 끝났을 타이밍이 요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달러를 저는 이제 다 TQQQ로 옮겼기 때문에 그때 속슬에다가 더 넣을까 하다가 이제 됐다, 이제 요거 오를 때까지 기다리자 하고 그때 자동이체를 해지를 했었는데, 이때도 보면 주봉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침체 구간, RSI도 침체 구간이었습니다. 이런 기회가요, 앞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요럴 때 있죠? 요럴 때 보시고 요럴 때 많지 않죠? 이때까지 저는 기다렸습니다. 계속 침체 구간이 올 때까지. 그리고 특히나 월봉을 봤더니 22년도 저희가 진짜 지긋지긋한 하락장 기억나시죠? 이때쯤에도 이렇게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월봉으로 침체 구간이 발생했는데, 그때 딱 보니까 어머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침체 구간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봉으로 봐도 침체 구간, 월봉으로 봐도 침체 구간에서 어머 이건 사야 돼 해가지고 그때 초기 투자금을 투입해서 바로 샀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오늘은 투자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었는데, 5종 투자법이라고 해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투자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월적립 금액에 아니면 부적립 금액의 10배 정도의 초기 투자 금액을 먼저 거치식으로 투자했다가 주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적립을 하는 이 5종 투자법,
이게 이제 돈을 투자하는 방법이었고요. 타이밍은 언제라 그랬죠? 주봉이나 월봉에 RSI나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동시에 침체 구간이 왔을 때 아니면 근처에 왔을 때부터 투자를 시작하시면 나중 가서 아주 효율적인 투자를 완료할 수 있을 거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이제 소소하게 사이드로 해주시면 되시는 거세요. 우리의 메인 자산은 어디에 투자가 되어 있는 거죠? 미국 지수 ETF, 특히 2배, 3배 에버리지 ETF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사이드로 이런 모종 투자법을 활용해서 재무 상태가 아주 좋은 기업 또는 침체 구간에 빠진 ETF에 투자를 하게 되시면 그 수익들을 걷어다가 우리 생활비도 쓰고 아니면 투자금으로 돌려서 다시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노후 생활이 이렇게 웃음이 만발한 가족들과 함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꿈꾸는 돈나무 농사를 완성한 가족들의 모습인데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미래에 이런 풍요로운 돈나무 농사의 수확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요즘 코스피 지수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보시다 보면 코덱스 건설처럼 이제 바닥을 쳤다가 이제 올라오는 업종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조금씩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뭐 이도저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믿고 보는 우리 미국 지수에다가 이제 거치식이라든지 아니면 적립식이라든지 아니면 모종 투자로 인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아주 훌륭한 수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이 막 테마주 같은 데다가 목돈을 이렇게 콱콱 박으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